예, 계속해서 키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키 생성입니다. 키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난수를 이용한 키 생성과 패스워드를 이용한 키 생성,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 난수를 이용하는 거는 음, 우리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이거에 의해서 예, 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진성 난수라고 그래서 주로 하드웨어, 예? 뭐 노이즈라든지, 그다음에 템퍼리처라든지, 예? 하드웨어 그 컴퓨터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 노이즈를 난수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PRNG는 슈도라고 그랬어요. 의사난수 생성기에서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다. 우리 그 뭐 자바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이썬 프로그램 보면 이 랜드라는 그 이제 이 함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거든요. 그런데 이 난수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작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재현하기가 재현은 세 번째죠.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뭐 어떤 난수가 나올지 뭐 이런 거 다음에 넥스트는 뭐 이걸 예측을 불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현이 불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현 불가능성. 이 재현이 불가능한다면 주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면 이 주기가 길 뿐이지 다음에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나왔으면은 이게 예를 들면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인지 1일이 걸릴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게 재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재현 불가능성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실질적으로는 거는 이 RNG를 쓰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난수 사용 이유는 다른 사람이 추측하기 이제 어려워한다를 이제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난수는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키로 적합하다는 겁니다. 난수가. 제가 말이 좀 요상했는데 하여튼 추측하기가 이런 무작위성과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키로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수 생성은 하드웨어로 하는 제가 얘기했죠. 하드웨어로 하는 게 좋지만 의사난수 생성기를 소프트웨어로 이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의사난수 생성기로 하면은 예측 불가능 성질, 무작위성을 갖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패스워드 혹은 패스프레이즈. 패스프레이즈는 뭐 패스워드가 여러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뭐 I love you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패스프레이즈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로부터 키를 생성하는 경우 패스프레이즈 복수의 단위로 패스워드 자체를 키로 이용하지 않고 패스워드를 이 그림과 같이 이 패스워드를 만약에 솔트는 없다고 쳤을 때 먼저 이 패스워드를 넣어요. 예를 들면 패스워드를 뭐라고 할까요? 뭐 1, 2, 3, 4. 예, 가장 많이 쓰는 패스워드죠. 1, 2, 3, 4. 뭐 여기 느낌표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샤원을 했다. 그러면 160비트에 해당하는 정해진 픽스된 그런 코드가 나오겠죠. 그죠? 네. 요걸 키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를 나온 거를 이렇게 다시 입력을 해요. 그러면 또 160, 다른, 얘하고, A하고는 다른 B라는 160비트를 또 나올 거예요. 또 돌리면 C라는 160비트의 또 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터레이션을 뭐 100번을 하면은 100번에 걸쳐서 예를 들면 160비트가 나오겠죠. 이거를 키로 쓴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이 키를 스트레칭 한다. 계속 돌려갖고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키 스트레칭을 안 하고 키 스트레칭을 없다고 하고 그냥 이 패스워드를 만약에 앨리스가 이 패스워드를
1, 2, 3, 4 느낌표로 해서 어떤 해시 결과를 가졌어요. 자, 그 결과 값이 앨리스의 해시 값이라고 해보죠. 근데 밥도 패스워드를 1, 2, 3, 4 느낌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네이버나 뭐 스기나 뭐 이런데 이제 인터넷 홈쇼핑을 해서 로긴 아이디는 또 같을 수 있지, 사실은요. 근데 로긴 아이디가 같으면 이제 뱉어낼 거야. 로긴 아이디 이건 사용하고 있다라고, 중복된다라고. 근데 이 패스워드는요, 인터넷 홈쇼핑이나 서버에서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서버에서 그게 중복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서버가 이 패스워드를 인지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서버는, 서버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패스워드를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시를 이용하는 거죠. 해시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밥이 1, 2, 3, 4 동일하게 앨리스하고 같은 비밀번호를 넣어도 이게 중복 여부를 몰라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 해시가 어떻게 됩니까? 해시 펑션이 이터레 키 스트레칭도 없고 그냥 하면은 A 밥하고 요 죄송합니다. 밥의 해시는 이게 같아요. 네,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솔트라는 이게 소금 뿌리는 거예요. 솔트라는 난수를 예를 들면은 뭐 256비트에 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이런 부가적인 거를 앨리스가 1, 2, 3, 4 요거를 할 때 솔트를 딱 넣는 거죠. 플러스. 그 다음에 밥이 1, 2, 3, 4 느낌표 할 때 솔트 다시라는 걸 입력하게 되면은 이 AH하고 BH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 틀리게 됩니다. 예, 그러한 효과를 이제 해주는 게 바로 이 솔트예요. 예, 솔트.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키로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 어택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조치다라고 돼 있어요. 딕셔너리 어택은 이제 뒤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어택. 이 사실 딕셔너리 사전 공격이에요. 딕셔너리 어택은 다시 돌아갈까요? 딕셔너리 어택은 사전 공격인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앨리스가 예를 들면은 좋아하는 단어, 러브라는 걸 좋아하는지, 애니멀이라는 걸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미리 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미리. 이게 이제 딕셔너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앨리스가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뭐 사회공학적인 공격을 하겠죠. 그죠?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어떤 번호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다 수집을 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해시를 요 암호는 MD5를 쓰니까 MD5를 딱 해서 요 해시를 해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하면은 실제 패스워드를 뭐 패스워드 파일을 어떻게 해서 해킹을 해갖고 얻었다. 그럼 거기 패스워드 파일에 들어와 있는 실제 패스워드는 아니죠. 섀도우 파일이죠. 예를 들면 섀도우 파일과 비교를 해갖고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솔트가 들어가면은 이 솔트가 예를 들면은 뭐 8비트라 하더라도 러브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 러브에 해당하는 2의 8승의 가지수를 다시 또 대입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면 딕셔너리에 러브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솔트를 들어가면은 이 해시 테이블을 어, 해시 테이블을 2의 8승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다 해시를 해야 돼요. 해시에서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러브라는 한 개만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2의 8승에 해당하는 거를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니멀이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딕셔너리 그 테이블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 8비트만 그랬는데 예를 들면 뭐 2에 예를 들면 뭐 64비트다. 그러면 이 딕셔너리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사실은 얘기해요.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레인보우 테이블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전 공격, 이 솔트를 이용을 해서 사전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키 배송은 우리 배웠죠? 사전에 공유하는 법, KDC. 그 다음에 DPL만 공개키. 주로 요거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키 갱신. 공통키를 사용해서 통신하는 거 있는 중에 정기적으로 키를 이제 교환을 이제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키를 이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앨리스하고 밥이요. 이 K라는 거를 지금 사용을 했었어요. 키라는 그 어떤 공통기를 사용했었는데, 자, 우리 뭐, 3, 캣캣을 지금 쓰자라고 이제 정의를 미리 통신해서 아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한번 통신할 때는 요 키를 써요.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키를, 예, 캣캣을 돌려서 예를 들면 256비트의 새로운 키 1을 만드는 거죠. 여기도 동일하게 해시를 해서 키 1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얘를 비밀키로 쓰는 거예요. 그죠? 공통키로. 그 다음에 또, 뭐, 한번 그 다음에는 또 돌려요. 이 샤시를 또 돌려서 키 2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키를 재생산하는 거죠. 현재 키의 해시 값을 다음 키로 사용하는 방법. 이걸 이제 키 업데이팅이 가능한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 키를 업데이팅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 키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그 어떤 그 논문이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장단점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이걸 이런 식으로 키를 업데이트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금까지 나온 논문을 한뭐 10편을 읽어서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걸 논문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논문이 됩니다. 키 갱신의 장점은 백워드 시큐리티가 가능하다는 거죠. 키가 노출이 됐어요. 이게 노출이 돼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 요 메시지만 복호화가 되는 거지 얘가 복호화 돼요? 안 되죠. 키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 키는 키 3잖아요. 그죠? 요거 복호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메시지. 단지 요것만. 네? 요것만 이제 복호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키를 항상 갱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키 보존과 폐기, 피보존. 키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키 보존에 대한 문제, 이 반복해서 할 경우에 암호화해서 이제 보존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키 인크립션 키를 암호화하는 키죠. 우리 뭐, 이 키 1하고 키 1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공통키로 앨리스하고 밥은 공통키로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 사용해서 통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관을 합니다. 예, 얘도 보관을 해요. 다음에 이제 통신할 때 또 쓰려고. 그럴 때 어떻게 암호화 시켜라. 키 인크립션 키로. 어떻게 암호하면 좋겠어요? 예, 앨리스의 뭐 공개 키로. 예? 앨리스의 공개 키로 또 얘는 앨리스의 또 공개 키로. 이렇게 뭐 암호화해도 되죠. 쌍이 갖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는 개인 키로 앨리스의 이제 개인 키로 풀면 될 겁니다. 얘는 밥의 개인 키로 풀면은 그 키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통신한다든지 물론 이렇게는 뭐 사용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의 이제 예로서 이제 얘기 드린 겁니다. 불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하고요. 자, DPL만은 제가 하도 얘기해서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이제 딱 알 거고 이거는 방키를 이용하는 거죠. 해프 키를 G의 A의 모드 뭐 P, G, B의 모드 P. 이게 앨리스하고 밥이었을 경우에 이 방키를 교환 요걸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G, B가 왔어요.
요 값이 왔어요. 요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같이 오는, 물론 요 G하고 요 P는 공유되죠. 근데 요거는 이 밥의 완전히 비밀키예요. 예, B는 절대로 주면 안 돼요. A는 앨리스의 비밀키예요. 절대로 밖에 알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게 G, A, 모두 P가 왔을 때 자기 자신의 B로 승한 거 하고 G, A, B가 나오죠. 모두 P가 나오고 여기 경우엔 G의 A승을 이제 하게 되면 A, B 모두 P가 나올 거야. 이게 같죠?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돼요? 네, 비밀키, 세션 키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방키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교환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런데 IP색에서는 DPL만 키 교환을 개량한 오클레이 키 결정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네, 이걸 개량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IP색에서 좀 나오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네요. GA 보드 P. 예, 요게 방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공유할 수 있는 공유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키가 만들어지고 이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어느 다음 세션, 이게 세션이 끊어졌어요. 오프 됐어요. 그다음 다음에 세션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근데 그 다시 만들 때 이 난수라는 A 요거, 예? 요거가 A 다시로 바뀌어지고 요게 어떻게 됩니까? B 다시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션 키가 달라지겠죠. 예. 새로운 세션 키가 예를 들면은 GB 아이고 GB-A- 모드 P 이런 키가 탄생을 하는 거죠. 자, 원시근은 뭐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 G를 선택을 할 때 원시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 G는 G가 이 같은 경우에 원시인데 이 아이의 모드 13이 아이가 예를 들면 1번부터 13번 여기 P가 13인 경우에 네, 할 경우에 전부 1, 2, 3, 4, 10위까지 아니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I 값하고. 그걸 2는 모두 13의 원시근이라고 합니다. 자, 패스워드를 기초로 한 암호. 요거는 우리 이제 학습, 여러분들 보면 많이 잘 아실 수 있는데, 이 학습에서는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패스워드를 기초로 해서 만든 키예요. 키로 암호하는 거예요. 패스워드. 어, 패스워드 알죠? 그 자체. 이 패스워드 만약 1, 2, 3, 4 이거다. 네, 이거를 예를 들면은 해시를 통과를 시켜서 나온 이 해시값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키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다음에 RSA 사의 그 Public Cryptography Standard No. 5 규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PBE가 있는데, 그거는 자바 크립토 패키지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패스워드를 기초로 한 패스워드 베이스드 인크립션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PB 암호 절차는요, 이 그림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키 인크립션 키를 생성을 하는데, 난수 생성기를 이용을 해서, PRNG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솔트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요. PRNG를 통해서 솔트라는 걸 만들어요. 이 솔트의 역할은 뭔지 알죠? 레인보우 어택이 아니라 그 사전 공격, 디셔너리 어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솔트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사전 공격을 만들어 놓으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이 솔트가 뭐 예를 들면 2비트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4개 정도가 더 늘어나지만 뭐 이게 2에 64비트가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전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앨리스가 예를 들면 1, 2, 3, 4 느낌표라는 패스워드를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결합을 한 겁니다. 솔트와 이 패스워드를 결합을 시켜서
이 패스워드를 결합을 시켜서 뭐 SHA-1으로 해시를 해요. 그럼 160비트가 나오죠. 이 160비트를 키 인크립션 키로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이제 암호화 시켜서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대칭 암호에 의한 암호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예를 들면 이걸 데스로 암호화 시켜서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56비트의 키가 필요한 거죠. 그럼 56비트의 키는 그냥 PRNG를 이용해서 세션 키 발생을 시키면 돼요. 그죠? 컨텐트 인크립션 키. 그죠? 이게 예를 들면 56비트를 발생을 시켜서 또는 뭐 해시를 돌려서 56비트를 하건 뭐 어쨌든 또는 뭐 64비트를 만들어 갖고 나머지 8비트죠. 8비트는 없애버리고 50비트를 사용하던 그렇게 발생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럼 이걸로 대칭 암호에 의한 암호화를 시키면 됩니다. 56비트를 입력을 시켜서 그러면 세션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가는 거죠. 밥에게. 그런데 이 세션 키는 공유시켜야 되잖아요. 밥도 저거를 알아야 돼요. 밥도 저 C 키를 공유가 돼야만이 암호화된 온 거를 이제 평문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를 그냥 보내면은 그 MITM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암호화 시켜야 돼요. 이 암호화 시키는 거를 바로 키 인크립션 키로 암호화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생시켰어요? 바로 앨리스의 패스워드를 넣은 거죠. 그죠? 패스워드를 넣었어요, 지금. 패스워드를 넣어서 이 대칭 암호에 의한 암호화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된 세션 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 인크립션 키로 암호화된 이제 세션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솔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트는 저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앨리스가 다시 그 패스워드 이 키 인크립션 키를 만들고 싶을 때는 패스워드를 넣으면 되는 거죠.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이 솔트가 다시 여기로 빼서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앨리스의 뭐 아이디가 이제 있겠죠. 어떤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앨리스 말고 뭐 앨리스도 있고 캔디도 있다 그러면 앨리스의 아이디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아이디를 넣고 그럼 여기서 그 솔트를 뽑아내고 앨리스의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서 결합을 해서 그러면 이 키 인크립션 키가 나오게 되죠. 동일하게. 그러면은 그 뭡니까? 예를 들면 암호화 했던 거를 복호화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복호화. 네. 그런 역할입니다. 여기 보면 키 인크립션 키를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디스크에 보존하는 건 위험해서 키 인크립션 키를 사용해서 컨텐트 인크립션 키를 이제 암호화하는 거죠. 키 인크립션 키는 기밀성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키 인크립션 키는 패스워드로 이제 만든 겁니다. 패스워드로. 패스워드만 알면 사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솔트하고 같이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솔트는 암호화 키, 그 컨텐트 인크립션 키와 함께 이제 보존을 이제 해두고 키 인크립션 키는 버리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는 자신의 머릿속에 이제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B로 이렇게 인크립션 키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키 인크립션 키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다시 앨리스가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면 여기 솔트라는 거 요거를 불러와서 들어가면 요 키 인크립션 키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항상. 그래서 패스워드 베이스드 인크립션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키 인크립션 키로 이제 또 세션 키를 암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된 이제 세션 키가 이제 여기 안전한 장소에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복호화 절차 나오네요. 여기 복호화 절차는 앨리스가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그죠? 앨리스가 패스워드
키 인크립션 키는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요거는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려서 음, 그러니까 여기다가 1, 2, 3, 4 느낌표라고 패스워드를 넣고 이 앨리스의 이제 아이디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앨리스가 입력을 뭐 로그인을 해서 패스워드를 넣으면은 그 아이디하고 매핑되는 솔트 값은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불러들여서 솔트하고 패스워드하고 결합해서 샤1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160비트의 키 인크립션 키가 다시 재현이 되죠. 저번에 우리 만들었던 거하고 동일하게 재현이 됩니다. 그죠? 그걸로 그러면 아, 키 인크립션 키로 암호화된 그 세션 키가 있었어요. 그죠? 키 인크립션 키로 암호화된 세션 키를 요 키를 이제 넣어서 복화를 시켜서 요 세션 키가 나오는 거죠. 그 세션 키로 요거를 세션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화를 시켜서 메시지로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앨리스하고 밥하고 이제 통신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앨리스가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시켜서 예를 들면은 뭐 저장을 하고 암호화되는 게 저장하고 다시 패스워드를 넣어서 복화하고 싶을 때 그 키 인크립션 키라는 거를 패스워드로 키 인크립션 키를 발생을 시켜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굉장히 많이 그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솔트의 역할은 의사난생기로 만들어진 랜덤한 수죠.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랜덤 넘버는 뭐, 솔트도 되고, 뭐, 그냥, 챌린지 앤 리스판스 할 때 이거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솔트로 키 인크립션 키를 만들 때, 패스워드와 함께 이제 결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R과 패스워드하고 결합을 해서 어디다 넣어요? 해시 함수 샤1에 넣으면은 아까 뭐가 나왔죠? 키 인크립션 키를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디셔너리 어택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냥 솔트라는 게 없다고 그러면 그냥 패스워드만 있다고 그러면은 1, 2, 3, 4 만약에 이런 경우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샤1을 돌려서 요걸로 이제 키 인크립션 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 앨리스가 이 사람들은 패스워드를 만들 때 자기 생년월일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숫자라든지 좋아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딕셔너리로 이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러브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이 러브를 샤원을 시켜갖고 다 이렇게 키 인크립션 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격자는 패스워드에 대항하는 키 인크립션 키 값을 미리 계산해서 이런 딕셔너리 어택을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자, 그런데 이제 이 솔트가 있게 되면은 이 ABC 경우에 솔트가 만약에 3비트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2의 3승에서 8가지가 더 늘어나잖아요. ABC가 있으면 이 ABC에 예를 들면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이러한 경우의 해시 테이블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2의 3승이 아니고 2의 만약에 160승이라고 해봐요. 이런 그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참고로 이제 다른 책에서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나눴는데요. 패스워드 솔팅 기반의 이제 인증입니다. 자, 사용자가 사용자 아이디하고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패스워드는 해시 만약에 뭐 샤1으로 했다 그러면은 해시를 통해서 패스워드하고 솔트를 불러오겠죠. 솔트를 썼으니까 불러와서 요거에 대한 해시 값과
그 다음에 사용자를 갖고 오면은 사용자 아이디를 보고 여기에서 이미 패스워드를 저장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섀도우 파일을 보면은 저장된 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 나온 요 값, 이미 저장되어 있는 해시된 그 값이죠. 요 h 다시라고 하면 이거하고 같으냐 틀리냐를 비교하는 거죠. 같으면은 인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허가하는 거죠. 로그인이 되는 거고, 거부하면은 인증이 안 된 것으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 어, 패스워드, 예, 잘못됐네요. 패스워드 사전 공격을 이 솔트가 있음으로 해서 어렵게 하고, 어, 미리 만들어진 사전에 있는 모든 패스워드 후보 단어들을 이제 사용하는 공격이잖아요. 사전 공격이. 그래서 솔트의 길이가 충분히 길 때 이 레인보우 테이블, 예, 레인보우 테이블의 크기가 훨씬 늘어나서 이 해시 계산 비용이 증가가 돼요. 예, 엄청 많이. 그래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예, 그 참고 문헌은 요거고요. 예, 요것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 책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은 우리 다양한 키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DPL만은 뭐 수도 없이 아주 사실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패스워드 베이스드 인크립션. 네. KK를 만들 때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법. 이걸 해시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때 솔트라는 거를 같이 넣어서 잘못 얘기했네요. 패스워드하고 솔트하고 결합을 시켜서 해시를 통해서 KK를 만든다. 요 솔트는 소금이죠. 소금을 뿌리는 거는 그 이유는 사전 공격을 이제 방지할 수 있다. 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